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섭생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수련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위장은 정중앙 라인의 앞쪽에 딱 중앙에 위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기도 갈아맞게 되고 지기도 갈아맞게 됩니다. 이 위장이 안 좋게 되면은 그렇게 수련하는데 아주 지장을 받기 때문에 섭생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섭생을 잘 하시고 그것으로 해서 위장이 튼튼하게 되셔서 수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요즘 워낙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다 도움이 되셔가지고 많이들 아시는데, 제가 아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상기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위는 다스리기가 가장 좋으면서 또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스리기가 좋다라는 것은 바로 약을 쓰게 되면은 제일 먼저 위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 위장 자체를 바로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는데, 또 사람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식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것을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로 진짜 수양을 하는 마음, 수도를 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은 좋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배가 또 고플 때라든지 이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서 너무 과하게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또 부족하게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환경 따라 가지고서 내가 섭생을 하다 보니까 이 위를 다스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노하우를 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섭생을 잘 하시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 후 약 10분에서 15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랫배가 잘 나오는데, 위장은 위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아랫배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특히 스테미나 식품 있죠. 정력을 갖다가 좀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은 이 아랫배 쪽이 식사 후에 요 정도 10분에서 15분 뒤에는 이 아랫배가 마치 가죽 벨트를 찬 것과 같이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호흡 잘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같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단전이 잘 잡히신 분들이 바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단전 자리만 잘 잡혀도 음식이 바로 소화가 되면서 이게 소장 쪽으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기운이 꽉 뭉치는 현상입니다. 자, 요런 상태는 진짜 단전이 잘 잡힌 상태고, 그러면 느낌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배도 든든하고 뭐든지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전 자리 잡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면 좋은 게, 수련을 하셔가지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중증인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위산과다, 지금 산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만 되면 막 쓰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에도 위산과다도 좀 약한 분이 있고 강한 분이 있고 그러신데, 이럴 적에는 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이 중증은, 특히 위장은 약을 같이 쓰시면서 회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염 있죠. 위염, 위궤양, 심하면은 위암도 있죠. 자, 요렇게 좀 중증인 경우는 반드시 약을 쓰셔가지고 경증으로 만들면서 수련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 수련이 좋더라. 그래서 중증인 위에 병이 있는데 수련만 믿고 하시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쓰시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가 무력하거나 약간 위하수증, 뭐 요 정도로 조금 이렇게 경증이다 그러신 분들은 수련하시면 위가 아주 튼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하게 바뀌면은 어떤 식으로 위장이 되냐면요. 위장이 약간 줄어드는 느낌에다가 아주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요것은 언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체득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무술을 해보면 압니다. 이 외공을 갖다 해보시게 되면은 이 위장 자체가 이렇게 좀 쪼그라든 느낌이 들고 또 아주 그 탄력 있고 그 탄탄한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식사량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고 몸도 가볍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몸을 많이 썼을 때 이제 국선도에서 이제 외공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운동선수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다가 운동을 안 하시게 되잖아요. 몸을 많이 안 쓰게 되면은 이게 위가 쭉 풀어지면서 음식이 많이 당깁니다. 이게 위가 어느 정도 양이 차야 이게 위 스스로 자체가 이제 만족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이게 더 커지다 보니까 자꾸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음식이 많이 당겨지고 몸도 그만큼 이렇게 풀어진 느낌이 들고 점차적으로 이게 살로 가가지고 살이 찝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할 적에는 아주 슬림하고 몸이 날렵했던 분들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살이 찌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선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수련하는 거는 그렇게 몸을 사실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외공을 하시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아주 튼튼하다. 그 느낌은 위장이 줄어들고 탄탄한 느낌이 본인이 압니다. 그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 안 좋은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짚어 드릴게요. 이거는 저 일반 상식화 됐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짚어 드려 가지고 한 번 더 상기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자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죠. 찬 음식. 자, 찬 음식은 왜 안 좋은가 하면은 위장의 온도가 있습니다. 요 일정한 위장이 가지고 있는 온도보다 너무 떨어지게 자꾸 이렇게 섭생을 하시게 되면은 위가 견디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가 가지고 있는 온도, 요거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서 이제 식사를 할 적에 이 국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어느 정도 온도가 있죠. 그 정도가 좀 무난하고 좀 약간 미지근한 정도가 좋은데 이게 그 너무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요것도 체질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 양체가 있고 음체가 있는데 이 양체 되신 분들은 속 안이 그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겉은 조금 이렇게 좀 덜하고. 근데 음체 되시는 분들은 바깥에가 좀 열이 좀 있지만 이 속이 좀 냉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체 되신 분들은 약간 찬 성분, 이제 냉면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냉음료, 과일 이런 것이 그런 대로 좀 잘 몸에서 이렇게 받아주지만 음체 되신 분들은 이런 냉한 것이 과하게 되면은 몸에서 싫어져 가지고 음체 되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좀 더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 체질 때문에. 자, 그래서 양체 되신 분들이 찬 음식을 드셔도 그런 대로 견디지만 계속 찬 음식을 위장 온도보다 떨어지는 것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섭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한계치에 가서는 자꾸 병으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련하는데
방해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 찬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또 여름에 찬 음식을 당연히 몸이 덥다 보니까 좀 찾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름에 많은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제 가을로다가 넘어들어갈 무렵에 그때 나타나요, 위가. 위가 이제 견디다가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 음식은 특히 수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매운 음식. 자, 이 매운 음식은 자극성 중에서 좀 대표적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이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소화를 시키지만 여기에 그 매운 그 성분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위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자극이 강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위암 환자들이 좀 많거든요. 보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음식이 좀 매운 편 쪽으로 다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김치만 하더라도 좀 맵고.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체질이 잘 이렇게 적응이 되도록 됐기 때문에 이 DNA 구조상에서도 좀 뭔가 작용이 있고요. 그러더라도 너무 맵게 드시는 것은 수련하실 때 지금 지장이 온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단 음식. 자, 단 음식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설탕이죠. 설탕이 많은 것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마시는 음료, 뭐 제가 뭐라고 말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설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간 거 위장에 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자, 근데 이거 예외가 있는데 이건 꿀. 꿀은 오히려 위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열성이 있다 보니까 양체되신 분들은 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조금 열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것도 적절히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조절해서 드시는 것은 좋은데, 자, 꿀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설탕이 너무 들어가게 드시게 되면은 이것도 위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고 또 수련에 확실히 방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짠 음식. 자, 짠 음식도 우리가 웬만큼은 어느 정도 섭생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도 이제 짠 음식을 너무 즐기시게 되면은 이것도 위에 상당히 좀 좋지 않고, 이것도 예외가 있죠. 이거는 뭐 소금이고, 근데 소금 중에서도 이제 죽염. 죽염은 소금에서 나쁜 성질을 다 걸러내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좋은 성질이 같이 이제 융합이 되다 보니까 죽염은 오히려 이제 드시면은 위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좋게 만들어주지만, 그것 말고 염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을 장복하게 되면은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자극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뭐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튀긴 것. 자, 튀긴 음식, 기름, 오일로다가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셔가지고 이 오일이 그 조금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형이 안 됐더라도 이게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오랫동안 장복하셔도 이게 좀 자꾸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자극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수련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느끼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상기하셔서 섭생을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위장에, 특히 위장에 안 좋은 것,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첫 번째, 우유. 자, 우유는 영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완전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우유에는 뭐 아시다시피 좋은 성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위장만 봤을 적에는 이 우유 자체가 그렇게 위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좋아하신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드시냐면은 요구르트 좋은 거 아시죠? 자, 요구르트 같이 조금 변형을 시키셔가지고 이거를 드세요. 그러면은 위도 좋아지고 소화력도 좋아지게 되고 하여튼 뭐 유산균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드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 오렌지. 이것도 영양이 많죠. 하지만 위장으로만 놓고 봤을 적에는 오렌지가 위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그 감귤 있죠, 작은 거. 요거는 또 틀립니다. 요거는 좋아요. 그리고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또 소간을 보면은 좀 틀린 거 있죠. 그레이프라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순수한 이 오렌지는 그 위장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의하시고, 세 번째, 커피. 자, 요즘 현대인들이 아마 커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커피가 대중화가 됐는데, 이 커피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몸이 슬림하면서 그 고기도 별로 안 먹는 분이 이렇게 커피를 자꾸 드시게 되면은 이 커피가 이렇게 기름기를 좀 없앤다고 할까요? 뭐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좀 느낌이 긁는 느낌과 같은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커피를 좀 진하게 타서 마시게 되면은 부대끼고 이렇게 좀 위벽을 이렇게 긁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고, 운전하다 너무 졸릴 적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마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장이 좋은 분들은 그런 대로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안 좋은 겁니다. 위가 안 좋을 때. 그때는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주의를 하시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안 좋은 것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위장에. 자, 이제 위장에 좋은 거를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위장에 좋은 것. 뭐 많습니다. 위장에 좋은 것. 자, 양배추 좋은 거 아시죠? 그 양배추는 위장약을 만들 때 요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 약재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쌈장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쌈 싸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아주 좋습니다. 이 양배추가 위장에 좋은 거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양배추와 같이 쌈 싸 먹는 것 중에서 이 케일. 요 케일도 쌈 중에서, 쌈이 보통 그 상추 계통의 것들이 거의 다 뭐 위장에 좋은 건 다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케일은 조금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장에 좋은 게, 자, 된장찌개. 속이 자꾸 좀 불편하고 그러실 적에 된장찌개를 좀 아주 진하게, 얇게 하지 마시고 좀 진하게 하셔가지고 식사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위가 좀 많이 편안하게 되죠. 그 다음에가 북어. 요 북어는 해독작용이 있으면서 위를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어 국으로다가 뭐 끓여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북어 포로다 해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양념 안 하고 이거 북어를 채를 이렇게 좀 내셔가지고 간식거리로다가 그냥 씹어 드셔도 좋아요. 예, 이게 위에 그렇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초 계통. 식초는 뭐 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이렇게 순환도 시켜주고 해독작용도 시키고 위에도 좋습니다. 이 식초가. 그래서 식초 계통에 뭐 감식초 같은 것도 있고, 요즘 시중에 가게집에 가면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홍초라 그래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이 몸도 덮여주고 아주 그 위장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매실액기스. 아주 요거 대표적이죠. 자, 매실액기스인데, 요 매실액기스를 만약에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그 소주잔으로요, 이렇게 매실액기스 원액입니다. 원액을 벗어 소주잔 정도로 해서
그거를 그냥 쭉 마시고 주무세요. 그 굉장히 위가 편안하게 되고 해독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은 오래전부터 무슨 역병이 돌거나 그럴 적에는 그 다른 약보다도 매실 액기스를 써가지고서 치료를 한 경우도 많은데, 이 매실 액기스가 상당히 위장에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거의 가정집에서 이것을 뭐 음식할 때 많이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액기스 자체만 물 섞지 마시고요. 물 섞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한 잔 딱 드시고 주무시면 상당히 위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무. 자, 생무를 뭐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드셔도 좋고,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걸 무가 이렇게 길면은 이걸 길이로 다 잘라가지고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숟갈로 다 이렇게 가운데를 긁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속이 안 좋으실 적에는 꼭 그걸 드셔가지고 이렇게 풀으시는 걸 제가 어려서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무가 하여튼 위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꿀이 위장에 아주 좋은데 요 꿀물을 잡고 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꿀은 또 열성이 좀 있어서 양체 되신 분들은 조금 좀 열이 좀 날 수가 있어요. 음체 되신 분들은 잘 받게 되고. 그런데 이걸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꿀이. 그래서 이걸 뭐 꿀물로 다 하셔도 좋고. 네, 그 다음에가 이제 9번째로 죽염. 뭐 죽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죽염을 요거를 좀 집에다가 놓으셔가지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조금씩, 특히 이제 자죽염이라 그래가지고 죽염 중에서도 좀 순도가 높은 것, 그거 좀 자주 드시면은 위장에 좋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위가 나빠지면은 수련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꼭 개념을 염두에다 두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위를 좋게 하는가 몇 가지 대표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대식 섭생. 자, 군대식 섭생 그러면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장병 있는 사람이 군대 가면은 위장 다 고친다. 이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봐서 잘 아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4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 식사 시간. 자, 식사 시간, 이 정시에 먹는 습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군대에서는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그 패턴이 있는 거죠. 계속 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정해진 식사 시간에 하는 것. 자, 두 번째, 식후 3시간에서 4시간 이후에 취침합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보면은 식사 시간이 보편적으로 5시, 6시 요때 되면은 거의 끝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점호 시간부터 해서 그 취침 시간까지가 한 요 정도 이후가 됩니다. 자, 이 시간이 아주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지금 생활 패턴이 어떤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만에 보편적으로 자는가. 자, 요 시간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이 아주 위를 좋게 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담백한 음식. 네, 담백한 식사입니다. 이 담백한 식사는 반찬 수가 우리 보편적으로 가정집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숫자가 아마 좀 작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보편적으로 요즘은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아마 한 5가지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거기에서 그 보면은 음식이 보편적으로 아주 기름진 것보다도 이 민간 식사보다는 조금 담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위가 아주 좋아지고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조금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군것질.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만, 군대에서는 PX라는 것이 있죠. 그 PX에서 이제 우리가 군것질을 할 수가 있는데, PX도 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제 주말 같은 때라든지 시간이 날 때 이제 갔을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자주 군것질을 못 하게 됩니다. 이 군것질을 하게 되면은 위가 이 조화를 잘 느끼다가 이 조화가 자꾸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소장이 비고 또 음식이 소장으로 가면 위장이 비고 차고 비고 해가지고서 위장과 소장이 이렇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군것질을 계속 넣게 되면은 이게 이 기능을 정확하게 하려던 것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군것질을 많이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 요 위장의 그 기능이 활발하게 되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 군것질을 좀 덜 하게 되면서 그 위가 더 강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체험상 한때 PX 많이 가가지고서 많이 뭘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면 확실히 위가 그 군것질 안 할 때보다 조금 약해진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군것질이 그렇게 썩 위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섭생을 하는데 내가 위가 좀 약하다, 왜 이렇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요 군대식 식사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아마 점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섭생을 어느 정도 잘하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군대식 이외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소식 자주 드시는 겁니다. 자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먹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아가씨들이 보면은 군것질도 좋아하고 그 자주 기회 되는 대로 다 이렇게 즐기기는 하지만 자기 몸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은 조금씩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먹긴 하지만 그래도 위가 좀 튼튼한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되는 대로 식사는 하되 적게 먹다 보니까 위장에 큰 부담이 안 가는 겁니다. 자, 요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식도 하게 될 기회가 많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기분, 분위기 따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음식을 자꾸 먹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 적게 드시는 걸로 다 해서 이것을 패턴을 잘 유지시킨다면은 많이 드실 기회가 있어도 이 위장을 잘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현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드시되 적게 드시면은 위가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몸을 쓰는 패턴에 따라 가지고 맞추어서 식사입니다. 맞춤 식사.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농경사회와 같이 아침에는 임금과 같이 식사하고, 점심 때는 평민과 같이 식사하고, 저녁 때는 거지와 같이 식사하라.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이제 일과가 많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침에 좀 많이 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밤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밤에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생활 패턴이 이 밤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의 해당되는 양의 음식을 또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패턴에 맞춰가지고
식사를 하되, 그러니까 늦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이 있지만 본인의 생활 패턴이 만약에 뭐 1시까지 아니면 2시까지 뭐 직장에서 아니면은 본인이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뭐 오랫동안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몸을 쓰는 데에 맞춰서 그 패턴에 맞춰 가지고 식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10시에 식사를 했다가 뭐 밤 1시에 했다가 자꾸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2시까지 업무를 봐야 되는 뭐 그 일을 하신다면은 10시쯤 내가 꼭 먹는다 그러면은 그때 꼭 맞춰서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하셔 가지고 그 패턴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 그거를 잘 맞춰서 식사하시는 것이 위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노하우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자, 국물 없는 식사. 자, 한때 이런 말 유행 많이 했죠. 밥 따로 국 따로. 밥은 밥대로 먹고 국은 국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가급적 국물 있는 거 먹지 말고 전, 후 1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이제 뭐 물을 드시거나 그렇게 하고, 식사 때는 그 국물 없이. 그래서 한때 이것이 유행해 가지고서 많이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위액이 나와 가지고 이걸 소화를 시키는데, 이 국물이 들어가게 많이 들어갈수록 위액이 자꾸 엷어져 가지고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합당한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은 국물 없이 드실 때 씹으시는 시간,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씹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셔 가지고 이것이 소화하기 좋게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진짜 위장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위가 좋아지면은, 진밥을 좋아했던 사람이 위가 좋아지면은 좀 된 밥을 좋아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건조한, 그러니까 물기가 좀 덜한 것이 위장이 좋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꼭꼭 씹어가지고 오랫동안 씹어서 충분히 소화가 돼서 위액과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위장이 안 좋다 그러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은 1시간 전후에 그때 이제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드시고, 국물 없이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거 다 안 지키셔도 요거 잘 하시면 좋죠.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 자, 운동을 꾸준하게만 잘 해주신다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위가 튼튼하게 되는 것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운동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생활하는 직업인들이 많으신데, 가급적 운동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자, 이 시간이 하루에서 아주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뭐 직종에 계시더라도 진짜 내 몸을 생각하신다면은 요 정도 시간은 내셔가지고 운동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선도도 보면은 이 1시간 20분으로다가 보편적으로 맞추어져서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련을 진짜 꾸준하게, 진짜 하루에 1시간 20분을 매일같이 하신다면은 반드시 위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져요. 그런데 자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이 돼서 그런데, 하여튼 그 적당한 운동, 꼭 뭐 국선도가 아니더라도 뭐 달리기도 좋고 아니면 뭐 체조 같은 것도 좋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히 운동을 해주셔서 이 위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와 근골기육, 혈맥, 피부를 강화를 시켜주면은 당연히 위장은 좋아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상식이면서 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를 잘 보강을 하시면서 수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다 두시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수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